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 최고점 아직 멀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의 기사입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사이클 최고점은 아직 멀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약세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유지해왔다는 온체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대표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고래들이 상위 암호화폐 자산을 대량으로 축적하는 것은 뉴스 가치가 있는 이벤트에서 일상적인 이벤트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래가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한다는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제 수다가 될 정도로 아주 흔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라는 걸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주고 있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면 시장에 이제 충격파를 줬다는 거죠. 그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고래는 더 이상 속보가 아니라 예상되는 일상적인 정보일 뿐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70억 달러가 시장에 진입하는 등 이 강세장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래가 축적했다는 소식이 더 이상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하지만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거품에 들어가면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사이클의 상단에 대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급등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버블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이 지속되는 동안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30% 이상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할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MVRV 차트를 트위터에 올려놓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끝났나 MVRV 지표 아직 상승 여력 남아있다 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끝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시장가치 대 실현가치 비율이 여전히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MVRV는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투자자들이 자산에 처음 투자한 금액과 비교한 이 온체인 지표인데요. 지표값이 1 이상인 경우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수익 상태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1 미만일 경우는 이제 손실 상태인 거고요. 실제 이제 크립토컨트 설립자 주기영 대표죠. 이 7년 이내에 활동이 있었던 코인만을 기준으로 한 실제 MVRV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7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코인은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제외하면 보다 정확한 시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강세장에서 MVRV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시장의 정점이 나타났으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시장 가치가 이제 실현 가치에 비해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매주 70억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세장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표를 보시면 지금 한 1.8 정도를 찍고 있는데요. 1 이상이면 이제 수익 구간, 그리고 1 이하면 이제 손실 구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익 구간이라서 아직 매도를 할 만한 때는 아닌 거고, 오히려 이제 강세장의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강세장의 끝점들을 보면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높죠. 지금 이 지표에서는 명확하게 그 숫자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이제 3점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인데, 지금 2021년도 그리고 2017년에서 18년도 이 끝점을 찍었던 이 구간이 보통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죠. 근데 아직 고점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1.8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11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까?
BTC 아직 버블 단계 아니야 라는 기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33,000 BTC가 거래소로 유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는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소로 지금 이제 코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큰 자금들이 거래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캡틴 페이빅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크립토 로번은 내년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매그스는 이 비트코인이 2025년 3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2025년도에는 이제 큰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 알트코인 시즌 시작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25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튜 시겔이 이끄는 이 바네크의 연구팀은 한 차례 폭등했던 비트코인에 유입되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몰리며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알트코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표를 따로 지금 그 증거 자료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 연구팀은 90일 동안 이 유동성, 거래량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알트코인의 수가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50개 약 60%를 차지할 경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과 유동성이 이제 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많아지면 그것들이 이제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구팀 보고서는 이 알트코인 시즌 지표를 첨부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이미 11월 27일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알트코인 시작 지표인 0.6을 넘어 0.8을 기록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흐름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0.6을 기준으로 넘고 0.8까지 지금 가고 있으면서 알트코인의 그만큼 거래량과 유동성이 이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좋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까지 나오려면 조금 더 이 비트코인이 가격 안정세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 경제학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우위 전망, 솔라나 폭발적 상승 국면 진입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경제학자인 헨릭 제베르그는 이 솔라나를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의 대규모 상승세를 전망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베르그는 이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 3파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가 알트코인 시즌의 가장 폭발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베르그는 이 비트코인이 최근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에 도달했고 이 새로운 상승을 위한 2파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025년 초까지 강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3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곧 강한 반등 보일 것. 대부분 지금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시장은 곧 강한 반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세가 확인된 이후 포모로 인해 더 높은 가격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 포페는 연말 시장의 낮은 유동성이 시장 변동성을 키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 역사적 패턴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바탕으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저항선 아래 변동성 증가, 추가 하락 가능성 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변동성을 겪는 가운데 온체인 데이터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가 이 알리 마르티네즈는 지난 한 주 동안 33,000 BTC 이상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했다라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예치금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큰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세들을 계속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5년 1월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탑3로 솔라나, XRP, 수위를 꼽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강력한 상승세를 예고하면서 이 솔라나와 XRP 수위가 1월 주요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4년 브라질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았고요. 유럽에서는 8개의 솔라나 기반 ETP가 이미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투자사가 현물 솔라나 ETF 승인을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개발자 증가율에서도 2024년에 83%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을 앞질렀다고 해요. 그만큼 솔라나가 각광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가격 반영은 좀 미지근합니다. 뭐 이더리움도 비슷하고요, 지금. 그리고 XRP는 이더리움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승인을 받으면서 2024년 후반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리플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 출시 이후 18개월 만에 130억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하면서 아주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수위는 2024년 12월 기준 TVL이 18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디파이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웹 기반 게임도 웹 기반 게임 디바이스 출시도 하고 있고요. 클린 템플던과의 협력 같은 것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인들이 2025년에 잘 진행이 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024년 부활에 25년 상승 가능성 높은 세계코인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항상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도지코인, 민코인으로서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죠. 워낙 앨런 머스크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정부 효율성 부서도 도지죠.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머스크의 이런 계속 꾸준한 지원 때문에 도지코인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도 똑같이 또 나왔고요. 헤데라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디파이 시장의 강자로 복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800% 이상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유럽 거래소와 미국 내 헤데라 ETF 출시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들 조정 역시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저항선 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 저항선을 맞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00달러 선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 조정이 추가적인 하락세까지 이어질 가능성들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세 85,000달러까지도 보는 전망들도 있고요. 이보다 더 큰 하락을 바라보는 쪽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조정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심스럽게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